오케이. 그러면 다섯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40분간 진행하고 그리고 20분간의 빅브레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죠? 벌써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시간 오면 이제 하루가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끝났는데 뭔 얘기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고, 이 모형을 이제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7장에 있는 내용까지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이제 다음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모델 이제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좀 개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하냐면 이제 케라스에서 준비된 그 계층들이 없거나 아니면은 케라스에 준비된 계층들로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면 아까 처음에 선형회기 개발하신 것처럼 다 구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오버뷰를 이제 처음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5페이지를 통해서 7장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림 7-1번을 보시면 케라스에서는 이제 초보자 간단한 모델은 시퀀셜 API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비순차적 신경망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신경망을 설계해야 될 때는 펑셔널 API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기 드문 문제, 그죠? 혹은 연구자 이런 경우에는 이 서브 클래싱까지 이제 내려가 가지고 직접 모든 걸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새로운 방법론을나 계층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겠죠. 준비된 게.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산업계에서 활용하시는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를 잘 넘어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좋은 것들은 웬만하면 빨리 이제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함수형 API를 넘어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 하면은 이 강의의 대상은 아니신 거죠. 제가 가서 배워야죠. 제가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현재 강의에서 그 목표로 하는 이제 이런 점들을 넘어서고 웬만한 경우에는 잘 안 하실 거다라고 하는 점 같이 이제 강의 드리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재의 근거는 있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참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안내 드리지만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확인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응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장의 컴퓨터 비전을 위한 신경망으로 가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 제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 이런저런 소개나 내용들을 읽어보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제 281페이지에서 이제 제시되는 그런 예시들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좀 다짜고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맥락이 좀 부족하다는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83페이지 코드 8-1번 같은 간단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제
엠니스트에 좀 적용을 해보는 사례로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맥락은 합성곡으로 넘어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표시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한 줄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확대한 상태라서 좀 가동성 때문에 다음 같이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제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혹시 이제 오타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런 어설션들을 이제 삽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적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살펴봤고 이제 어제 이 데이터를 요모조모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데이터를 뭐 출력하고 살펴보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우리가 이제 신경망을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공장을 하나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인풋을 이제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그 댄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풋이 이제 얼마가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인풋이 이제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이 비순차적 신경망을 만들 거 아니면은 그냥 시퀀셜로 만드시는 게 그냥 편리하긴 해요. 편리한데 다만 그냥 이 펑셔널 API 자체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펑셔널 API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이어즈에서 댄스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죠. 여기서 이제 몇 개로 이거를 처리해야 될까? 뭐 64개로 처리해야 될까?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닉층을 몇 개를 둬야 될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10개로 이제 끝나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제 끝나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풋과 이제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뭐 전달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턴 모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멀티레이어 MLP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인풋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쉐입은 쉐입 자체는 784짜리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델은 이제 인풋을 이제 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달해 주면 이제 모델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모델 서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모델 서머리를 봐도 이제 지금은 사실 충분하고 아까처럼 이제 그 프람 모델을 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입력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출력이 발생하는가 이런 점을 이제 그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런 임의적인 구성을 가지고서 얘가 성능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을 수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MLP 공장에서 MLP 공장이 이제 상대를 하려면 어제와 같은 이제 전처리가 이제 필요하죠. 이 전처리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이미지들이 들어와서 목표 형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 어제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연습 삼아서 한번 이제 다시 이제 구현을 해보셔도 상관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쉐입을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목표 형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소점으로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정규화. 영일 사이로 이제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주는 그런 것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이미지가 아니죠. 얘는 이제 이미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XS라고 하는 이제 표기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XS라고 하는 표기를 제가 왜 사용하는가 약간 의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안내드리면 하나의 단일한 이 입력 벡터는 제가 이제 X나 X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는 S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X들이 S개 모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제가 XS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읽기는 데이터 집합 또는 데이터 셋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들을 배치 단위로 받기 위해서 이미지 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을 받아서 각각을 이제 1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 형변환도 수행을 하고 단위 정규화도 수행을 하는 이런 전처리 어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목표 형상은 784짜리 이제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X 테스트도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설트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목표 형상으로 이제 다 잘 바뀌었냐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제 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 처리를 다 이제 수행을 이제 해냈습니다. 전 처리를 다 해냈다면 우리는 이제 훈련 절차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이제 디바이스에서 CPU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모델을 우리가 MLP 공장에서 이제 획득을 해냈는데 그 저 멀리 있고 하니까는 그냥 이제 훈련 시점에서 다시 설정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럼 MLP 공장에서 이제 획득을 해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델 컴파일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옵티마이저는 이제 교재에서는 RMS 프롭을 이제 썼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 SGD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 옵티마이저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SGD를 일단 쓰고 있고 러닝 레이트를 특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SGD 경사강에 대해서 아직 그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안 드렸고 그리고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함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하면 이거는 마지막 계층의 출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층을 이제 덴스하고 10으로 해서 소프트맥스로 이제 처리를 해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요 지난 강의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만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수적인 이제 설정들이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큐러시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어, 부가적 설정이고 추가 지표. 손실 함수는 무조건 출력이 되는데 손실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할 경우 추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새 받아쓰기가 고마워요. 그죠? 거의 뭐 그 실시간 자막급이죠. 그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즈 11 버전에서 윈도우즈랑 H키 누르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이제 맥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보시다시피 잘 되는 편입니다. 뭐 요새 뭐 이런 것도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사후 분석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받아줘야 되고 모델 fit 해야 되고 엑스트레인하고 트레인 레이블즈를 이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정해 줘야 돼요. 배치 사이즈.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균형이 필요했는데 어제 결론을 대강 냈죠. 이제 뭐 100 정도가 괜찮다라. 근데 이 배치 크기를 꼭 딱 나눠 떨어지는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128, 뭐 256,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뭐 128, 뭐 이런 걸 이제 하고요. 에폭은 뭐 어제 한 10번 돌려보니까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과적합이 발생해서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었죠. 뭐냐면 이 과적합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그 테스트와 구분이 되는 검증 데이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가 설정을 하는데 어제는 직접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인메모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귀찮아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5분의 1을 검증 데이터로 훈련 데이터를 쪼개서 만들어 줍니다. 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직접 했는데 어,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이제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했고요.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켜서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0초 정도밖에 이제 각 에폭이 1초 정도밖에 이제 소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88까지 이제 수행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된 결과 우리는 이제 훈련 결과표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훈련 결과표를 이제 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스타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죠?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 에폭당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너무 상세한 게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에는 뭐 소수점 한 3자리 정도까지만 출력하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게 85 에폭 4에서 85, 85고 에폭 5에서 86, 86. 오, 좋아요. 근데 에폭 6이 되니까는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 약간 꺾이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훈련은 그냥 이제 계속 향상되는 이제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체적으로 과적합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8로 갔는데 기다려, 그냥 86이 기다려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폭을 더 밀어붙이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에폭 10에서 여기서 둘이서 딱 붙어서 같이 올라주는 그런 구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에폭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치에 대한 논의는 어제 끝났으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에폭도 지금은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칸 올라가면 학습률 요게 0.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증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증가시켰을 때 좀 더 빠르게 학습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는 건 연산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에폭 대비 손실이 더 낮은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 7초 정도 이내에 다시 이제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에큐러시가 증가했나요? 손실이 증가했나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오히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지금 건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건드릴 수 있나요? 이제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뭐 바꿔야 돼. 모형 자체 설계를 바꿔야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방금 다 이제 소진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MLP 공장으로 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MLP 공장으로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64개가 좋을지 은닉층이 더 추가가 돼야 될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같은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성능이 이제 동일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P 공장에 이 히든 유니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요. 아웃풋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하드 코딩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포문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히든 유니츠가 이제 리스트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 유니츠라고 하는 값만 바뀌고 은닉층의 구성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요 이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의 입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달이 돼야 돼서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전 계층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X로 이렇게 이제 할당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 MLP 공장에서 64, 64짜리로 한번 만들고 서머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은닉층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고 출력층은 원래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MLP 공장을 이런저런 설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 계층들의 이름을 좀 붙여주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요. 이제 네임은 이제 얘는 이제 그 아웃풋 이라고 하고요. 요 계층들의 이제 네임을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네임은 뭐 fully connected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텐데 한 가지 이 계층 번호를 만약에 이제 삽입해 주고 싶다면 이 계층 번호 자체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층 번호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enumerate를 이제 돌면서 계층 번호를 이렇게 이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4, 64cm로 은닉층이 두 개가 생겼죠. 근데 출력층은 무조건 마지막에 있어야 되니까 이러면 총 3층의 신경망.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이제 3분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보실 것은 아래쪽에서 이미 그 계층을 구성해서 방금 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 빅브레이크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동작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하시죠.